한국 로켓 무시하던 러시아, 이젠 같이 만들자네요. 선진국들도 첫 번째 로켓 발사 성공 확률이 30%가 안 됩니다. 한국은 이 어려운 일을 첫 시도 만에 성공한 것입니다. 지난달 31일 대전 유성구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만난 김진환 발사체 엔진 개발 단장은 비록 일단 로켓만 있는 시험 발사체지만 우리 힘으로 개발한 엔진을 첫 비행에서 성공시킨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성과라며 8년 동안 엔진 개발에 매달려온 저도 로켓이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2000년대 중반 나로호 사업과 2010년 시작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에서 발사체의 핵심인 75톤급 엔진 개발을 이끌어온 연구 책임자다. 지난달 28일 이 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시험 로켓 발사에서 엔진 연소 시간과 최대 도달 고도 등 대부분의 수치에서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은 이번 발사로 세계에서 7번째로 75톤급 액체 연료 로켓 엔진을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됐다. 김 단장은 나로호 개발 당시 2번이나 발사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 발사 전날 한숨도 못 잤다며 성공했다는 결과가 나온 뒤에 힘이 쫙 빠져서 동료와 후배들에게 수고했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다고 했다. 김 단장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 한국 우주 기술력을 바라보는 해외의 시선이 180도 달라졌다고 한다. 통상 독자 기술로 75톤급 로켓 엔진을 개발하는 데 평균 10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7년 반 만에 실제 비행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특히 로켓의 핵심인 엔진 기술은 돈을 주고도 해외에서 사올 수 없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고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다. 김 단장은 나로호 사업 당시만 해도 공동 개발에 참여한 러시아 연구진이 한국이 로켓을 만드는 게 사실이냐며 무시하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하지만 이번 발사 직후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엔진 개발에 성공했느냐며 문의가 쏟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러시아의 엔진 개발 업체에서 연구원을 한국에 보낼 테니 공동 개발하자는 제의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긴 개발 과정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국내의 따가운 여론이었다. 2013년 나로호 성공 당시 인터넷에는 러시아 로켓 아니냐, 우리가 러시아를 대신해 로켓 성능을 검증해준 것이라며 개발 성과를 깎아내리는 악성 댓글이 많았다고 한다. 핵심인 1단부 로켓을 러시아에서 들여왔기 때문이다. 김 단장은 나로호 사업 당시에도 로켓 엔진 개발에 참여했다. 그는 이번 로켓 발사 후에는 자랑스럽다. 세금은 이런 연구에 써야 한다며 격려해주는 분이 많아 힘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발사 성공 이후 휴식도 없이 바로 다른 엔진 개발에 들어갔다. 2021년 발사될 누리호 제작을 위해 2020년까지 20개의 엔진을 만들어야 한다. 그는 엔진 개발을 위해 1년의 절반은 대전을 벗어나 창원, 고흥을 오가고 있다. 김 단장은 2021년에도 지금처럼 국민이 기뻐할 수 있도록 다시 고삐를 조이겠다고 말했다. 2. 한국 국방부 북한 로켓 엔진 설계 공개. 한국 국방부가 서해에서 수거한 북한 로켓의 엔진 설계 구조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북한이 핵심 부품들을 자체 제작한 만큼 진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가 서해에서 건져 올린 북한 미사일의 1단 추진체를 정밀 분석해 파악한 설계 구조를 공개했습니다. 한국군은 이 로켓의 실제 사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추정하고 북한이 자체적으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기술력과 자체 부품 조달 능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개발한 장거리 로켓의 설계 구조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군정보본부 관계자입니다. 조사 결과 장거리 로켓의 핵심 부품 대다수가 북한에서 자체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엔진 계통의 터보펌프와 연소실, 보조엔진, 연료통 그리고 산화제통까지 핵심 부품이 모두 북한이 만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전통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 신흥협력국인 이란과 시리아로부터 핵심 부품을 도입했을 것이란 추측이 빗나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장거리 로켓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1단과 2단, 3단의 분리 방식도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로켓의 단분리 방식이 포갑형 외피 파단 방식이며 가속모터 6개와 제동모터 4개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포갑형 외피 파단 방식은 1, 2, 3단 추진체를 서로 연결하는 볼트 속에 화약을 넣고 일정 고도에서 화약을 자동 폭발시켜 그 힘으로 연결 볼트를 떼어내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우주발사체 나로호도 같은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단과 2단 분리 때 1단 속도를 줄이기 위해 제동모터 6개, 2단 속도를 높이려고 가속모터 4개를 각각 장착하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들 모터의 역할로 1, 2단이 안정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한국군은 평가했습니다. 고속으로 비행하는 로켓의 자세를 잡아주는 기술도 나로호와 달랐습니다. 1단 로켓 하단부에 달린 4개의 주엔진 사이에 장착된 4개의 보조엔진이 로켓의 방향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각각 3톤의 추진력을 발휘하는 이들 엔진은 상하 36도로 움직이도록 설계됐으며 내부에는 자동 조종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 자체 개발에 착수한 지 36년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최연석 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은 1976년 이집트가 제공한 스커드-B 기술을 모방해 미사일 자체 개발에 착수했으며 1984년 스커드-B 모방형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3. 예산단 돈 29억에서 2조 원대로 한국 로켓 자료 개발 30년사. 한국의 로켓 개발은 약 30년 전인 1990년에 단돈 28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시작됐다. 이후 5,025억 원 예산의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 개발 사업에 이어 지난 2010년부터 총예산 1조 9,572억 원의 한국형 발사체 사업으로 로켓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8일 오후 4시께 발사 예정인 시험 발사체는 한국형 발사체 로켓 개발의 중대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시험 발사체는 누리호의 2단부에 들어가는 엔진과 동일한 75톤급 액체의 엔진의 비행 성능을 최종 점검하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번 시험 발사체에 성공하면 75톤급 액체의 엔진 4기를 묶는 누리호 1단부 제작 등에 들어간다.
7톤급 액체 엔진 1기로 구성된 3단부까지 합해 누리호가 완성되면 오는 2021년 2월과 10월 1.5톤급 위성을 탑재하고 누리호의 본발사가 이루어진다. 누리호 개발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갖는 75톤급 액체 엔진이 개발되기까지는 나로호 사업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항우연 연구진은 나로호 개발 사업을 통해 30톤급 액체 엔진 설계를 비롯해 연소기, 터보펌프, 가스 발생기 등 엔진 주요 구성품 개발을 통해 액체 엔진 기술을 확보했다. 이는 75톤급 액체 엔진의 기반이 됐다. 나라우주센터 내 액체 엔진 시험 설비 자체 구축도 나로호 개발로 도움을 받았다. 나로호 개발 당시 러시아의 시험 설비를 임차해 제한적으로 시험을 진행했고 이후 나로우주센터 등의 엔진 및 추진기관 시험 설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험난한 로켓 개발은 1990년 7월부터 시작된다. 1단형 고체 과학 로켓 사업으로 1993년 10월까지 진행됐다. 당시 예산은 28억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고체 연료를 이용한 국내 최초 과학 로켓 개발이 사업의 목표였다. 곧이어 1993년 6월까지 50억의 예산으로 2단형 고체 과학 로켓 사업이 수행됐다. 사업 목표는 고체 연료를 이용한 단분리 과학 로켓 개발이었다. 이후 로켓 개발은 4년 6개월 중단된 끝에 1997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780억 원의 예산으로 1단형 액체 추진 과학 로켓 사업이 이어졌다. 이 사업은 액체 연료를 이용한 국내 최초 과학 로켓 개발이 목표였다. 액체 연료 로켓이 탄력을 받으면서 한국 우주발사체 사업을 퀀텀 점프시킨 한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 개발 사업이 러시아와 공동으로 수행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라고 할 수 있으며 한러 협력 사업으로 5,025억 원이 투입됐다. 나로호 사업은 3번의 발사로 2013년 4월 종료했다. 나로호에 이어 비로소 순수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하는 한국형 발사체 사업이 2010년 3월부터 시작돼 이번 시험 발사체 발사에 이르렀다. 75톤급 액체 엔진은 시험 발사체 발사 전 현재까지 모두 10기의 엔진을 시험, 지상 및 고공모사 환경에서 총 100회, 누적 연소 시간 8,326초를 수행했다. 누리호 3단부를 구성할 7톤급 액체 엔진은 현재까지 모두 4기의 엔진을 시험해 총 42회, 누적 연소 시험 4,275초를 수행했다. 앞으로 항우연 연구진은 75톤급 엔진 39기를 제작해 약 200회의 연소 시험을 수행하고 한국형 발사체 1단 구성을 위한 엔진 묵건 및 시험을 2020년 수행할 예정이다. 7톤급 엔진은 14기 제작, 약 150회의 연소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